안녕하십니까. 박태석 선생이라고 수리 논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앞에 뒤에서도 소장님께서 또 전반적인 일은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길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논술을 준비하고 약술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 같은 경우는 약술 논술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건 적성 검사라고 해서 혹시 이제 회사에서 봤던 예전에 보면 삼성고시라고 해서 그런 적성고사가 처음에 들어와서 적성고사를 보다가 그 다음에 가천대나 이런 대학들이 약간 수능에 객관식으로 문제였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적성고사를 없애라 라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큰 과목으로 국어와 수학 두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수학으로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으로만 이루어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합격에 대한 당락의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요, EBS 교재 기반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 EBS 기반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약술 논술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흘려서 그냥 답만 맞췄던 그 문제들이 왜 되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서 수능의 영향에서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여기서 자연계열에서 내가 국민대를 좀 신청한다. 올해 제일 큰 약술 논술 이슈는 원래 국민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보는 학교였는데 한 5년간 아예 논술을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을 다 뺏기니까 어느 순간에 가천대한테 국민대가 살짝 밀리는 형태. 돈싸움에서 밀렸죠? 가천대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국민대는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는 점점 하다 보니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 중에 어디냐? 논술, 약술 논술하는 아이들. 그 중에 지역은 어디를 많이 생각하면 가천대를 생각해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강 이 남쪽 아이들은 국민대 갈래, 가천대 갈래면 가천대를 갑니다. 서울이고 경기도인데도 아이들이 가천대를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대를 가지고 있죠. 한의를 가지고 있죠. 대학교에서 국내에서 서울대보다 더 많은 과를 가지고 있는 게 가천대입니다. 없는 과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혹시 경원 전문대라고 기억나시나요? 경원 전문대라는 학교에 있는 모든 과들이 다 사는대로 바뀌면서 지금 실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예전에 고대 우리가 보건대라고 있었잖아요. 전문대. 그게 사는대로 바뀌어서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점수 차이가 갭이 큰 만큼 마천대도 가천대도 역시 보건대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보니 또 경원대라는 큰 학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가천대라는 학교가 통합을 시키면서 메디컬과 그 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두 개의 학교가 있어서 뽑는 인원수도 제일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8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가천대가 1,036명을 뽑고 있습니다. 1,036명이면요 일반 논술에서 뽑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을 다 포함한 인원수만큼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큼 가천대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잠깐 제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왜 지금 논술을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술이 좋아서 애가 셋이거든요. 대학교 2학년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고1 하나, 중학교 2학년 하나. 3명. 저도 이제 학부모이자 이제 먼저 한번 끝내버리는 상태가 됐는데 큰 놈을 보낼 때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뭐를 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생을 20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정의학원, 여기 서대문에 있는 정의학원에서 재수생 강사를 하면서 매가, 그 다음에 투수, 마지막은 종로에서 한 거의 10년을 있다가 여기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서대문 종로가 옛날에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출제위원으로 모의고사 내면서 논술 강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걔들 항상 얘기하는 게 올 때 3월달에 와서 걔네 오면 항상 걔네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마음이 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말이에요. 알아서 해서 여기 와요. 알아서 해서 1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논술 이 정도를 좀 더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시간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3시간만 투자를 하자. 네 복습하는 거 1시간만 더 하자. 수리 논술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따라쓰기 연습을 시키거든요. 따라쓰기 연습을 시키는 게 뭐냐면 애들은 애들 수학 문제 푸는 거 보셨어요? 끌적끌적 다 그 계산 실수 맨날 잘해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 3시간만 더 하는데 그 3시간은요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적어요. 끼워넣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책장에 놔둘 때 책장에 비교하고 책장을 놔두고 꽉 차인다고 해도 약간 벌리면 그 시간 충분히 나와요. 근데 반대로 나 하나 뺄게라고 책 뺀다고 티 안 나요. 책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 빠지게 말해요. 내가 올 때 잠깐 시간이 가지고 우리 아이 친구들이 제일 문제가 되려면 논술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논술에 올인할 거야. 올인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 수능 공부 말고 엄마 난 제가 보니까요 사타만 하면요 과타만 하면요 상품 나올 것 같고요 영어에서 2, 3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그걸 5, 6을 맞힐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준비할게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여기다 눕는가? 아니에요. 그 남은 시간 다 사라져요. 실적으로 그래요. 저는 다행히 복을 좀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큰아들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알아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신촌에 왔어요. 저희 지금 판교에 있는데 여기 바로 연대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4년 전학생을 다니고 있고요. 알아서 할 때가 그냥 내줬어요. 3년 내내 여자친구하고 사귀었어요. 고1 때 사귀어서 대학교 1학년 때 헤어지긴 했지만 대학까지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평생 갈 것도 아닌데. 근데 했는데 알아서 하니까 전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약간은 삐끗한 적이 있어요. 원서 쓸 때. 약간 삐끗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뭐 지가 알아서 가서 대학 들어가면서 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여기 원장님은 항상 저희 대표는 저한테 얘기하면 형 그러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둘째가 다행히 또 돈 안 들어가는 사관학교 가겠다고 해서 땡큐 아빠 그러면 이제 셋이잖아요. 셋 마지막에는 셋째는 등고 안 들어가신 거 아시죠? 그걸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은 난 다 세이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 자랑했죠.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둘째서부터 또 좀 얘기가 달라져요. 둘째 보면 첫째하고 다르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쪽 밑에서 학원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퇴직을 해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맨날 끌고 와서 앉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자식이라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내신 반영 비율 축소 내신을 보는데요. 어머니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내신을 저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가 내신이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이야 6등급이야 저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가천대에 예전에 내신이 있었는데 내신이 사라졌고요. 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강남대예요. 근데 강남대가 극강 가격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의미가 없는지를 이따가 문제 하나와 답안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니한테 이러면 달라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천대 최저학력 기준 있는 학교들 고려대가 이미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어디도 국민대도 2기의 합투와 6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기의 합 6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라고 해서 그 학교만 2학 5 수학 포함을 했을 때는 2학 5로 하고 수학 포함하지 않을 때는 2개 등급 4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애가 성적 나오면 누가 해주시냐면 이따 3부에 마지막으로 연설하신 소장님이 다 알아서 대학 진짜 대학 잘 보내시고 얘 성적에 지금 전략을 잘 짜주시니까 꼭 전략을 받으셔서 한 번씩 상담을 받아보시고 6평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9평 하시고 알지? 그 원서 쓸 때 되면 소장님과 저 계속 통화해요. 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 대학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논술이든 야수든 논술이든. 그리고 그거에 해서 학생부하고 제일 최적으로 어떻게 하든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소장님이 하실 때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넘어가신 다음에 장점은 공부하면 애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애한테 아까 말한 제한적으로 상고는 우리도 수학으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국어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그 과목으로 마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한국으로 마친다? 아이들 특징 중에서 아까 제가 재수생 말했잖아요. 합격을 하는 아이들 보면 논술, 그 다음에 야수로 논술 합격하는 학생들이 누가 높으냐?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더 높아요. 상위로 가면 갈수록 재수생이 더 높아요. 그럼 재수할 때 애들은 논술을 가지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뭐로 가려고 해요? 재수한다는 것은 수능으로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능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야수로 논술이란 건 수능에 플러스 알파예요. 수능에 가는 대학보다 내가 좀 더 위 아니면 극상향에서 올라가는 정도까지도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제가 제일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재수생입니다. 역시 그 친구도 걔 성적은 수능 때 5등급 나왔어요. 좀 올해에서 수능 5등급에서 옛날에 한 70점대 나올 때 무조건 선택해서 그럼 수능에서 수학이 5등급이에요. 제한등급 뭐로 맞추면 영어로 1,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양대 제한등급이 있을 때라 그 다음에 한국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걔가 한양대 논술 풀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학생의 장점은 뭐냐면 수능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근데 아이처분들 시킨 대로는 해요. 그럼 가망성이 밑에서 붙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웃기게도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성대를 논술로 합격합니다. 수학 5등급짜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속도는 약하지만 문제 이해력은 더 강한 애예요. 수능은 어떤 시험이냐면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돼요. 문제를 몇 개? 30문제 주죠? 그러고 나서 100분 동안 끝내라고 해요.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면 문제 3개씩 나와서 9명 나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분 동안 풀려고 하려면 시간을 120분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야술 논술, 지금 주경은 야술 논술이니까 야술 논술에서는 보통 80분, 많이 주는 학교가 120분까지 주고 이제 난이도가 다르죠. 학교가 높으면 높을수록 120분 주는 학교는 학교가 어렵겠죠. 그럼 120분 주는 학교가 어디면 고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고대 세용이 있는데 거기는 문항 자체에서 열기를 풀면서 120분 동안 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걸려도 내가 꼼꼼한 학생을 오히려 센스로 푸는 애보다 정확히 아는 애들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천대가 그게 높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15명 모는데 합격선이 11개, 12개 맞았다 정확히 풀어냈다라고 한다면 합격이 됩니다. 안정권이 1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뭐 리스크 분산이라고 했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까 말한 내신이 저희에게 가요. 수준님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6등급 아이면 보통 강남대가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강남대 미친 애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2등급에가 썼다고 합시다. 그럼 미친 짓을 할 일은 없겠죠. 그냥 가도 안 좋은 거 같아요. 3등급에도 붙을 수 있는 학교거든요. 내신은. 3등급 때도 붙은 학교가 있는데 3등급 받는 애가 90점이고요. 6등급 받은 애가 80점이에요.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큼 차이 날까요? 내신 얘가 10점이나 내가 밀리는데 같이 본다면 10점의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죠? 10점 마이너스 나죠? 그러면 10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큰 점수니까 작은 점수입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애매하죠. 우리 실질 반영률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실질 반영률이라고 생각하면 실질 반영률이 얘네가 20%를 잡아. 그러면 여기다 몇 곱하면 될까요? 아니 1000점 만점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20점 차이 나. 방금 나온 이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에 제일 첫 번째 나온 문제예요. 가천대에 제일 쉽다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100점 받으면 10점이에요. 10점이에요. 그 대신 몇 배 해야 될까요? 8배 해야 되겠죠. 얘 2점이었어요. 3등급하고 얘하고. 이 문제가 몇 점 차이 난다고요? 10점짜리였어요. 10점인데 곱하기 몇 하신다고 했죠? 10점 곱하기 8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 한 문제가 10점 곱하기 8이니까 80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답안을 쓴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답안을 제가 열심히 모두를 쳐왔는데 답안을 쳐서 쓴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쓴다면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아이들이 안 쓰는 게 무엇이냐면 잠깐만 이거를 저쪽 오른쪽 끝에 있어. 오른쪽 끝에. 이 답안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얘를 썼는 야가 3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것 중에서 m을 구했느냐가 4점이에요. 얘를 구했느냐가 바로 3점이에요. 그래서 10점을 주는 건데요. 이 점수를 주고 감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감 썼으니까 10점을 줘요. 이제 감점이 들어가요. 감점. 첫 번째 감점 어디? 얘가 아니므로 A와 B가 서로 다르단 말이 나와서 아니므로를 안 썼어요. 학생이 안 썼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0.5점 날라갑니다. 0.5점 아까 곱하기 몇이라고 했죠? 10이었죠? 35점. 3등과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빼먹기 시작해요. 제일 크게 있어요. 산수결을 썼는데 여기에서 뭘 썼냐면 얘를 안 썼어요. 다음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 보통 애들 수능 공부할 때 이거 절대 안 쓰거든요. 결론내기 바쁘지 이거 쓰지 않잖아요.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써요. 그럼 얘 안 썼어요. 얘가 1점짜리예요. 1점짜리면 계산되시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날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면 애가 삐긴데 엄마! 시험 너무 쉬웠어. 나는 합격할 것 같아. 제가 희한하게요. 선생님 저 다 봤더니 맞아요. 논술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와서 다 맞았어요. 이거 하나는요. 선생님 어떡하죠? 왜? 그랬더니 저 문제 3문제 있는데 문제 3개를 못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 A는 다 쓰고 얘는 정답 다 맞았고 다 쓰고 나왔대요. 둘을 비교했을 때 제가 보면 오히려 다 쓰겠다는 별로 기대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안 가지고 있냐면요. 논술이 뭘까요? 야수논술 논술이잖아요. 근거를 해놓고 제시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 결론 내는 거예요. 근거 제시하고 근거 제시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근거가 중간에 빠져놓고 써버리면
감정 다 감정 나오면 답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점수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이 뭐냐면 그래프라고 감각적으로 얘는 이런 거 같아. 수능 식풀이하고 완전히 저희하고 다르거든요. 만약에 미분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수능 강의, 저는 수능 강의도 하고 논술 강의도 하다 보니까 수능 강의 때 만약에 어떤 도함수 가지고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애들한테 야 이 함수 나왔지 또로 선근 다음에 증가 함수 증가해서 3, 3, 4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수능 때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논술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한 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혹은 수능 강사님들이 우리가 강사할 때는 애들이 하도 안 되니까 로피타 이런 걸 가르쳐주거든요. 대학 과정에 있는 거. 그거 사용하면 빵점 처리됩니다. 아예 빵점 처리되는 것도 있거든요. 편미분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마. 왜? 대학에 있는 내용을 수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논술에서는 다 확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번 문제 제일 쉬운 문제라고 있고 배점이 제일 작은 문제이긴 하나 이렇게 읽어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고 기학 시험 봐서 아이들이 간혹 이러거든요. 아이들 경쟁률 보면 가천대가 한 약 20대, 30대 정도 될걸요. 9월달 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종을 쓸 학교가 없어. 교과 쓸 학교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모두 다 대단한 다못 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게 누구냐? 혹시 모르가 야수 논술 다 써요. 장점이 뭐냐면 논술의 장점이 있어요. 수능 거의 대부분이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 수능 전에 야수 논술은 3명대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수능 이후에요. 그러면 내가 수능 이후에 보다 보니까 수능이 성적에 따라서 내가 이 대학을 수능 성적을 못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보러 가면 되죠. 근데 수능 전 우리가 뭐라면 수능을 너무 잘 봤어 라고 한다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험 안 보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시험도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대나 노수나 아무나 다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하는 보니까 허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논술 하루 준비해서 와요. 일주일 준비해서 와요. 어떤 데는 5개월 준비했는데 이게 우리 가랑비에 오전 논듯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힘들어. 이때까지 힘들지 않은 과목이 있었어요. 스며들게 차분차분 쌓아나가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는 감전치 싸움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해도 늘고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추면 미국을 왔다 썰마다 다 나가지만 밑에 베이스가 쌓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쌓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아이들이 그 문턱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술도 마찬가지로 쌓아놓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재수생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시간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걸 끝내면서 쌓아놓은 게 막판에 그 노트 자체가 뭐가 될까요?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게 나왔지 않으면 내가 써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은 책을 3번 보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수업 공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쓰고 새로운 거. 그럼 보면요. 여기서 틀린 문제 여기서 똑같이 틀려요. 아는 건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고 맨날 양보만 시킨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쌓아난다. 내가 봤던 걸 보고 들어간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적으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EBS에서 연계가 미리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가천대가 갑자기 문제가 더 어려졌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어렵고 3년 전보다 2년 전이 더 어려웠고요. 2년 전보다 작년이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 특강이 어려웠어요. 수능 특강이 확 올라왔어요. 난이도가. 근데 더 무식하게 올해 수능 특강이요. 레벨 2가 옛날에 쉬운 어려운 3점 정도 되는 걸로 3점짜리에서 쉬운 4점으로 나왔거든요. 중키로까지 지금 어디다 다 집어넣은 수능특강 레벨 2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레벨 2 보다가 애들이 기절해요 지금. 그러면
교수들은 애들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 알지 재학생은 밝히지 않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점수도 아까 말한 12점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인문 논술과 수능 논술을 비교해서 이걸 얘기하거든요. 만점을 주고 단점을 한다. 수학은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들어가는 겁니다. 못 푼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필수예요. 수능 공부, 공통 공부 못하는데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논술 모집하라고 보잖아요. 수능 강사가 아닌데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놓는다. 학원은 가시든 컨설팅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근데 컨설팅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논술 공부하세요. 이거 잠깐만 큰일 나요. 그거 애 망치는 일이에요. 어머니들 대학 보내려고 이때까지 돈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을 보내시잖아요. 그 대학 지금 다 가요. 절대 대학 가는 거 같지 않아요. 저희는 부모님 저희 50대들은 저도 50대다. 50대들 딱 나온 게 뭐예요? 저희 대학 갈 때 베이블시대나 실질적으로 전문대까지 가는 애들을 한다고 해도 우선은 고등학교 가는 것도 시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되는 애들만 가는 거였는데 지금 고등학교 못 가는 유학교 못 가는 애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대학 가는데 대학 보내려고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어디에서? 지방대에서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서울권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다 받는데 되게 많아요. 우리가 BMW 보내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아시죠? BMW가 뭔지 아시죠? 춘천을 지킨 3인가 배제, 우성, 에미, 배제, 모금, 우성. 그걸 우리가 BMW가 춘천권을 지킨 3인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듯이 애한테 하는 거. 근데 우리한테는 애한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수능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들 끝난 게 있어요. 저희한테 끝난 게 뭐가 있냐면 학생부, 교과, 종합. 우리 애가 4점대예요. 올해 요번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좀 올린다면 올라갈 수 있을까? 5, 1등급 나오고요. 3학년 때 다 1등급 나오고 또 내신 들어간 것도 없어. 시험도 몇 개 안 봐. 해도 올려봐야 많이 올려 0.2점 올라가요. 그 말은 그냥 평타 쳐도 0.2 정도밖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그 얘기 못해. 왜? 너는 이걸로 해서 수능 준비해. 라면 아예 공부를 안 할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수능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걸 하려고 했으면 언제 하셨어야 되느냐? 1학년 딱 1학기 보고 너는 못 간다? 제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우리는 무조건 스카이 보냈는데 4점 돼야 어떻게 하면 좋냐? 포기해? 라고 했어요. 교과로 말고 포기해. 그럼 수능 공부. 그 친구가 어제 뉴즈 아파트 사는 친구인데 그래서 자기한테 선생님 수급해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닥터인데 지금 몇 명 될 거냐면요. 국영수 과학까지 딱 준비해서 2년 준비한다고 한 달에 1,000만 원 썼어요. 개인 과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내게 됐거든요. 미친 짓이죠. 그 닥터니까 뭐 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저희는 감사히 받는데 돈 버는 사람은 사회에 환원해도 돼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과거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형이니까 지금 남은 건 뭐냐? 미래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능. 그거 아까 말한 대로 뭔지. 미래를 다시 잡으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놈의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놓고 중학교 때 보내놓고 고등학교 보내는데 또 수학 때문에 또 문제가 되네.
그거 맨날 얘기 들어서 초등학교 때 돈을 그렇게 쓰셨는데 여기에 삐끗해서 1년 하면 저희가 예전에 재수 하나 애 시키면 들어가는 돈이 딱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 대학교 등록금 1년 뭐야 4년 동안 낸 돈을 다 내실 거를 1년 동안 하셔서 대학을 내면 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게 뭐냐면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재수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욕심 있는 애들은 재수를 해요. 재수를 해요. 삼수는요. 제가 만약 삼수생이 오면 예전에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삼수는 정말 할 거 아니에요. 삼수 때 공부해서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적응에 노립니다. 자기가 놀 핀트를 다 알아요. 다 놀아요. 더 놀아요. 성적 유지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 열심히 할 것 같아. 그건 딱 3, 4월 짜리 거야. 우리 아이들 보세요. 겨울방만 생각하세요. 그 정도 공부하고 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고3 수험생이지. 제일 보여야 될 게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과연 얘가 끝났다고 바로 와서 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이 새끼의 마음이 뭐가 들어있는가. 아 오늘 시험 끝났어요. 아니 자기는 수능으로 대학 간다고 하면서 왜 내신 끝났다고 지가 놀아. 시험 재수해놓고 쳐다가 그럼 재수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재수생들이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냐? 오전이면 수업이 다 끝나요. 아침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해서 저녁 12시 반이면 다 끝나요. 얼마나 수업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녁 10시까지 10시간 자기 자습이에요. 9시간, 평균 9시간을. 근데 내가 이건 약해 한 거는 특강도 듣고 필요한 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애가 과연 학원 갔다 와서 공부하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요? 그거 생각하면 시적으로 붙으면 못 이겨요. 근데 우리한테 갈 수 있는 거, 방법은 뭐냐? 미리 학생부를 애를 만들어 놨다면 누구를 해주면 좋고 얘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저희한테 이걸 보냈어요. 학생부 종합을 보냈어요. 그래도 수능 공부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24년도 수능이 불수능이거든요. 수학 100점이 나왔습니다. 표점이 140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고대를 왜 써가지고 쓰지 말라는데 써가지고 고대 납치될까봐 할 수 없이 연대를 가고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럼 이거 안 됐잖아요. 그럼 방법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 순위는 수능 플러스 1대 이거는 논술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수시는 수시로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야 돼. 그럼 붙은 아이들은 뭐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플러스 알파로 그냥 꾸준히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씩 공부 이 정도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붙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 아이들이 붙는 거지. 이거를 정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난이니 꾸준히 이렇게 시켜놓고 아까 말한 대로 수리 점수로 수학하고 수능하고 시조로 아까 나온 문제는요. 수능 문제로 다음에 오른값 n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주관식 문제가 되는 거고요. n 플러스 알파의 값은 하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거를 수능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서술하냐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알파 수학 공부를 좀 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도 얘기하고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올해 큰 이슈는 아까 제일 큰 거는 국민대거든요. 아유 누나 이거 큰 이슈 이거 끌 수 없나요? 잠깐만. 올해 이슈는 뭐냐면 제일 큰 건 국민대예요. 강남에 더 늘어난 거 엄마들 강남에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대를 굳이 하는 거고 그러면 제일 큰 데는 국민대인데 여기 자연계열 어머니들 있으신가요? 손 한번
몇 분 계시네요. 이 자연계열이 문제가 뭐냐면 국민대는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대 세종도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는 그 구분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실질적으로는요 이과 문과가 안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실적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원서 쓸 때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과 애들도 그 대학 이외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애는 저거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애는 수학은 어느 정도 문과 애들 통원을 선택했는데 어느 정도 해. 근데 얘가 문과 나와서 먹고 사는데도 그럴 것 같아. 우리 스탠바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연계 나오면 과로사하고 인계 나오면 아산하고 취업해서 그 얘기를 농담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계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바꾸는 시기도 맞아요. 상관없고 대신 수학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보니까 수원이나 수투 이쪽에서 좀 강세가 있다라고 하면 문과들도 자연계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을 거고 자연계에서 뽑는 인수가 더 많기도 하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또 나는 좀 더 특이한 거를 가져갈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약속 논술하면 를 준비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무조건 공부를 안 한다? 근데 나는 약속 논술 쓸 거야? 그럼 가천대는 아니지만 국민대와 고대 세종이 바로 누가 되냐? 여기에서 바로 미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3등급 정도는 3점짜리는 다 맞출 수 있는 성적까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고대 세종 쓴 애들은 다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쪽 동네는 고대 세종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게 홍대. 홍대가 어머니들 그거 아시죠? 학교 중에서 중조가 아닌 학교. 우리가 하면 연대 원주. 우리가 보면 원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세대. 다른 학교입니다, 진짜. 재단이 달라요. 근데 계열 분리한 학교. 성대, 저희 때는 그래서 수원까지 왜 가야 돼라고 하면서 자연계를 안 갔거든요. 근데 성대, 지금 삼성의 힘으로 학교 너무 올라왔죠. 한양대가 지금 쌍벽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계에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수원 캠퍼스라고 중교다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중교가 아닌 학교가 바로 어떻게 되면 경희대, 아까 말한 대로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홍대, 단대. 중교 안 됩니다. 학번이 똑같아요. 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교가 아니라 중교가 아닌 학교는 뭔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교양 공교에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1캠퍼스, 2캠퍼스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교에 내가 안성을 다니고 있어. 근데 복수전공에 서울에 있는 거 다 그런다. 요즘은 다 복수전공. 저희 때와 달라요. 학점을 확 줄여줘요. 그래서 큰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72학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 졸업점이 전공이 72학점이면 요즘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복수전공 하려면 이걸 2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심화 전공만 72학점이라고 심화라고 말을 바꿔놓고 39만 따는 거예요. 2개를 따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졸업장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왔을 때 저는 컴퓨터 하고 싶어요. 야수 전공 이거 컴퓨터가 제로 봐. 거기 왜 써? 다른 가서도 네가 컴퓨터 하고 싶으면 학점 만들어서 복수 전공하면 돼. 훨씬 편한 거야. 학점은 자기가 따야 돼. 지가 하고 싶다면. 수능 다시 봐서 독과들하는 거보다 확률보다 더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면 제 제자는 국문학과 들어왔거든요. 복수전공이 경제학과예요. 상관없다고. 걔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대학을 올리는 게 더 무서워요. 요즘 애들은 거의 전공을
두 개는 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저희처럼 1학년 때 많이 안 오려고 그래요. 저희 1학년 때 한번 학고도 받아보고 그래야 대학 다니는 낭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낭만 없어요. 어떻게 하든 아이들 학점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움직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들이 더 좀 더 시켜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얘한테 뭔 얘기하냐 하나 더 하자 아니면 소장님한테 선생님 학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자 컨설팅 한번 받자 왜 엄마가 떠들고 아빠가 떠들어도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뭐를 뭔가 더 시키는 걸 싫어해 그러면 우리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만 알아보자 라고 마음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혼자 저기서 배워서 여기 써놓은 거 가지고 야 이렇대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더 많이 알아? 절대 말 안 통해요. 아버지가 안 들으면 네 속에 경인기가 되거든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학원을 우선 와서 상담만 받자라고 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머니하고 싸우지 마세요. 원래 고3 학부모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학부모가 되면 수험생 가진 학부모가 되면 1년에 아버님보다 어머니들이 사리가 한 100개씩 생겨요. 올해 준비하세요. 100개 생겨요. 너무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다 뭐라고 그렇게 해서 야 이제 공부 좀 하면 엄마 꼭 하려고 하면 근데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보다 우리 못 참고 얘기하면 학생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꼭 내가 하려고 할 때 시켜서 공부할 마음을 잡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뒷바라지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대해 느껴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마음 편하시는 게 낫지. 이거 딸 있으면 이렇게 퉁쳐요. 퉁쳤다 대학 가면 붙어요. 그 고생하지 마세요. 하신다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우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 1학기도 시험 봤으니까 중간고사 봤으니까 손잡고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제 3부에서 나오신 소장님의 얘기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